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0일 오후 6시 40분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들과 경제단체 회장들을 불러 모아서 일본의 무역 규제 조치, 수출 규제 조치 대응책을 논의를 했는데, 여기 참석했던 회사의 관계자들이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거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경제인들을 모아가지고 한마디씩 하라고 대책을 묻는 것은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뾰족한 방법이 나올 리가 없다. 제가 요약한 대로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불려놓고 기업들에게 해결하라고 하니까 이게 경제적 문제가 아니고 외교적 문제인데,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대일 강경 노선을 추구하고, 더구나 외교부 장관은 뭐가 그리 중요한지 이디오피아,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문을 위해서 6박 7일 일정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없습니다. 지금 당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제발 우리를 놓아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 초청받은 한 그룹 관계자는 조선일보의 기자에게 청와대의 단기 대책은 기업이 이미 시도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분이다. 수입처 다변화, 원천 기술 도입 등이 가능했다면 오래전에 해결했을 것이다.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가능하든지 아니면 몇 년이 걸리는 일을 당장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간이 있는 쪽은 일본이고 시간이 없는 쪽은 한국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정경련이 일본 경제 제재 영향 및 해법 긴급 세미나를 열었는데, 여기에 이주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 기업을 변경할 경우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의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 노건창 현대차 정권센터장은 일본에 100% 의존하는 프리미엄 핵심 소재는 특허 이슈로 인해 국산화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일본 정부를 향해 이야기를 했는데, 아베 총리의 이야기와는 이게 완전히 방향이 틀립니다. 아베 총리나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의 이야기는 이번 문제는 일본 국내의 수출 관리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문제다. 외국인,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취소는커녕 협의 대상도 아니다. 또 이 배경은 징용공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파는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독가스 제조에 쓰인다는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 문제의 협의 요청을 하면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부여해온 특혜 조치를 이번에 폐지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 똑같이 취급하겠다. 이거 무역보복 아니다. 경제보복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딱 정해놓고 있는데,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정치적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향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대응이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원군을 얻는다고 해도 국제사회에서는 법리에 맞아야 합니다. 논리에 맞아야 하는데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지금 문재인 정권 편드는 나라가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과 장관이 잇따라 부르면은 기업 총수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경영에 집중하지 못한다. 기업들이 민간 차원의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청와대가 외교적으로 양국 관계 정상화에 힘써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부르지 말고 제발 외교에만 집중하고 이런 오늘과 같은 그런 보여주기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정경련을 단체로서는 초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경련은 만들 때부터 그렇고 일본의 경단련이라고 있는데 정경련과 비슷한 재계의 말하자면 대표기관인데 아주 교류가 깊어가지고 말하자면 일본을 잘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습니다. 일본을 잘 아는 사람들. 그런데 정경련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른바 최순실 사건과 연루되었다.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일본을 잘 아는 조직을 초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허창수 회장은 그 회사 대표 자격으로 갔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정경련을 배제했다는 것은 가장 일본을 잘 아는 G1파를 배제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일본을 잘 아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일본을 잘 아는 사람. 이른바 친일파가, 애국적 친일파가 나와야 합니다. 친일파가 나와요. 일제시대 때는 친일파가 욕이지만은 일본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판에는 친일파가 애국자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를 찾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파를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정부가 아주 예민한 문제에서 헛발질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난해 전략물자 관리와 관련한 한일 정례 협의가 일본 측 담당 국장의 공석으로 열리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하여 일본 고위 관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는데 한국 쪽에서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일 양국이 무역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일본을 공격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이런 창피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경제산업상이,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이 대한 수출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세코 히로시게라는 사람입니다.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6월 한국이 경제산업성에 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일본 측 담당 국장이 공석이라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명백한 사실 오인이다. 당시 경제산업성에는 이시카와 무역경제협력국장, 이이다 무역관리부장이 재직 중이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이 거짓말했다, 덮으시고 했다 이 말이죠.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를 내어놓은 직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화학물질 관리를 둘러싼 한일 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걸 아주 주된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산린가스를 제조하는 데 쓰이는 것 같기도 하다는 이런 뉘앙스 이야기를 정부 쪽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렇게 해명 내지 반박을 했습니다. 2018년 6월 회의를 추진을 했지만은 일본 담당 국장이 공석이어서 열지 못했다고 반박을 했는데 일본의 담당 국장이 공석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반격이 즉각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당시 일본과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착오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착오가 생긴 것하고 일본 때문에 회의를 못 열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착오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착오를 근거로 해가지고
한국이 책임져야 할 것을 일본에게 덮어씌우다가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방제를 당해가지고 들통이 나버렸다. 자, 이 일을 하는 실무자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문성이 이렇게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성. 전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면피용, 보여주기용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로 떠나버렸다. 그러면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건데 기업은 알아서 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알아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핑퐁질입니다. 핑퐁. 지금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경제 갈등은 안보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부터 기업부터 말단 공무원이 일치 단결해야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협조하자 이렇게 나올 것인데 이런 안이한 태도를 보이면은 협조하려고 해도 협조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요사이 여권에서 협조하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권의 국익 파괴 외교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뭐 친일파니 뭐 토착 왜구리 하는 이런 욕을 쏟아붓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망국을 가져온 그 패턴에 지금 밀려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 민족사에서 망한 나라들을 보면은 고구려, 백제, 고려, 조선이 망한 경우를 보면 예외 없이 외부의 큰 충격이 왔을 때 일치 단결을 해서 대응하지 않고 내부가 분열되어서 망했습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50% 이상이라고 절구할지 모르지만은 그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게 바로 외교를 잘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잘했다는 국민들의 잘못된 시각인데 이게 정신을 차릴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봅시다. 감사합니다.